자, 우리 오늘 스텝 1 부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보면 자, 성현이가 농구 시합에서 2점짜리, 3점짜리 슛 해가지고 합해서 18골을 넣었다. 총 42점을 득점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2점, 18골을 넣었다라는 얘기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2점짜리랑 3점짜리랑 합했더니 얼마가 나와야 돼? 몇 점이야? 42점을 하자. 42 득점을 한 거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서 3점짜리 슛은 몇 골 넣었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를 뭘로 놔야 되겠어? 3점짜리 골수를 봐야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2점짜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문제 좀 추가 좀 줘도 돼요? 자, 우리 2점짜리 골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합해서 18골 넣었으니까 18골 중에서 x골은 3점짜리 골수라고 했으니까 2점짜리 골수는 18-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자, 2점짜리는 점수 2점짜리를 넣으면 2점을 주는데 거기서 몇 골을 넣었어? 18-x골을 넣었지. 그리고 더하기 3점짜리를 넣으면 3점을 주는데 거기에서 골 수는 x가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42점이 됐다 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계산하면 자, 36-2x 더하기 3x는 42가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x고 얘 넘어가면 42에서 36 빼면 6이 나올 테니까 x는 6이 나오겠지. 근데 이 x가 3점짜리 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답을 6골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2번 같은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 참 좋다라고 얘기했었지? 혹시 기억납니까? 이렇게 막 현재 막 해가지고 3년 후 이런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십자가표 그려가지고 이 십자가표를 그려서 이렇게 현재 3년 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주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아버지, 아들 이렇게 딱 적어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문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지? 현재 아들의 나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아들의 나이를 이렇게 x라고 놔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현재 아버지의 나이, 아빠와 아들을 합해서 54세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는 54-x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3년 후. 자, 3년 후에는 어떻게 돼? 아빠는 여기서 3살 더 하면 되겠지. 3년 후에는 아빠 3살 더, 나이가 더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더하기 3을 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는 3년 후에는 아빠 나이는 어떻게 돼? 57-x가 되겠지. 여기다가 3을 더하면 57-x가 되잖아. 그리고 아들은 x, 현재 x살인데 3년 지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우리는 한글식 3년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된다. 그러면 3 곱하기 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나이는 당연히 3년 후 거인 얘를 갖다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57-x가 될 거고 자, 아들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x가 아니라 x 더하기 3을 갖다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x 더하기 3.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방정식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여기는 3x 더하기 9가 되고 여기는 57 마이너스 x니까 자, x를 왼쪽으로 넘겨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x가 있고요.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9에서 57은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8이 되겠네. 그러면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4x는 48이 될 거고 이제 x는 48을 4로 나눠준 값인 12가 될 거다. 그래서 이 x가 뭐였냐? 현재 아들의 나이였으니까 여기는 그냥 답이 x값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12살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수의 5배에 3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어떤 수에 3을 더하여 4배를 하였더니 처음 구하고자 했던 수보다 1만큼 작아졌다.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우리가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뭐였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는 어떤 수, 자, x를 뭐로 놓을까? x를 어떤 수라고 놓읍시다. 자, 그러면 어떤 수의 5배에 3을 더해야 할 거. 이게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야. 그지? 자, 근데 이거 잘못했어. 잘못한 거는 어떻게 돼? 어떤 수에 3을 더하여, 즉 어떤 수에 3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 4배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 가로를 해서 곱하기 4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됐던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한글식을 한번 세워보면 잘못했던 거는 자, 봐봐. 잘못 구한 거는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1만큼 작아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잘못 구한 식이 뭐였었지? 자, 여기 그대로 갖다 쓰면 4 x 더하기 3은 처음 구하고자 했던 거는 5x 더하기 3이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1까지 써가지고 마이너스 1이다. 자꾸 이런 연습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분배하면 자, 4x 더하기 12는 여기는 5x 더하기 2가 될 거고 자, 이번에는 이 x를 오른쪽으로 보내봅시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보내면 x의 개수가 양수가 되니까. 그러면 5x에서 4x를 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는 12에서 2를 빼주면 되니까 x는 1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구하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처음 구하고자 했던 수를 구하라고 했지. x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 구하고자 했던 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처음 구하고자 했던 거는 요거였었지. 5x 더하기 3.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5 곱하기 10 더하기 3 해가지고 53이라는 숫자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4번 문제를 보면 가로 84만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넓이가 38만큼 커졌다.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 식으로 만약에 한번 세워본다면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 나중 넓이가 처음 넓이보다 38만큼 커졌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여기 처음 넓이는 얼마였어? 처음 넓이는 처음 우리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처음에 4 곱하기 8을 해서 처음 넓이는 3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 넓이는 어떻게 돼? 나중 넓이는 가로가 어떻게 되지? 가로는 x 더하기
8이 될 거고 세로는 7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나중 넓이가 일단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자, 이거를 우리는 식을 세웠으면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나중 넓이 7x 더하기 8은 처음 넓이가 32였고 거기다가 더하기 38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거는 계산을 하게 되면 7x 더하기 56은 여기 70이 되겠지? 그래서 7x는 이 56을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70 빼기 56이 될 거니까 14가 되겠지? 그래서 x는 14를 7로 나눠주면 2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2cm다 라고 문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0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뭐 바꾸면 처음 수보다 9만큼 커진다. 1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왔었을 때는 이렇게 10의 자리 밑줄, 1의 자리 밑줄 이렇게 해서 10의 자리가 5가 된다. 그러면 1의 자리는 안 나와 있어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라고 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거 알아놔야 되는 게 처음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의 자리랑은 이렇게 곱하는 거. 10의 자리는 이렇게 곱해주고 1의 자리는 그냥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처음수는 바로 50 더하기 x가 된다. 이렇게 됐던 거고. 자, 바꾼수. 문제에서는 여기서 바꾼수를 물어봤으니까. 자, 바꾼수 같은 경우에는 10의 자리가 x였고 1의 자리가 5였을 테니까 바꾼수는 어떻게 돼?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을 곱해주는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5를 더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자, 바꾸면 바꾼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커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세하는 거지. 그럼 바꾼수는 아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었으니까 얘는 10x 더하기 5가 처음 수는 x 더하기 50이 되겠고 거기다가 9를 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이렇게 이항하면은 10x-x가 될 테니까 이것도 해볼까? 10x-x가 될 거고 여기는 59였고 이 5가 빼주면 결국 9x는 54가 돼서 x는 6이 된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였으니까 정답은 6이 된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6번을 봅시다. 6번 여러분들이 이런 막 분수 문제 같은 것들 나오면은 좀 잘 못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자, 문제 읽어봤더니 한 권 4일 동안 모두 읽었는데 첫째 날에는 전체 쪽수의 3분의 1 둘째 날에는 남은 쪽수의 4분의 1 셋째 날에는 77쪽 넷째 날에는 전체 쪽수의 9분의 1을 읽어가지고 책 한 권을 읽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x는 딱 뭘로 놔주면 좋을까? x는 전체 쪽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1일차에는 어떻게 됐어? 첫째 날, 자, 1일차에는 전체의 3분의 1만큼 읽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3분의 1 x였겠지. 뭐뭐의는 곱하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2일차에는 남은 쪽수의 4분의 1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쪽수는 얼마야? 우리가 처음에 3분의 1만큼 했으면 남은 거는 얼만데?
내가 어떤 물건에 3분의 1만큼을 먹었어. 그럼 얼마만큼 남았어? 3분의 2만큼 남았겠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x가 바로 남은 쪽수가 됐던 거야. 거기에 4분의 1이 된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약분하면은 6분의 1x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3일차. 3일차에는 쉽지. 3일차에는 그냥 77쪽 읽은 거고. 자, 4일차에는 어떻게 읽었어? 4일차에는 전체의 9분의 1만큼 읽었으니까 얘는 전체는 x였으니까 얘는 9분의 1 x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다 더하면 책 한 권을 읽었으니까 x가 됐겠지. 그래서 얘는 3분의 1x랑 6분의 1x랑 77쪽하고 9분의 1x를 하면 책 한 권을 다 읽었으니까 얘가 x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되죠? 3, 6, 9의 최소 공배수인 18이 있으니까 18을 전체적으로 곱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6x, 3x 더하기 얘는 우리 77 곱하기 18을 하면 7, 8에 56, 61, 77 그래서 1386 더하기 2x는 18x. 자, 이번에는 여기 하면은 9x 11x가 되니까 x를 오른쪽으로 보냅시다. 그럼 여기는 1386. 그럼 여기는 얼마? 7x가 1386이 나오니까 1386을 7로 나누면 7일은 7. 여기는 68. 7, 9, 63. 56. 7, 8에 56. 그래서 나눠 떨어지니까 x는 198이 되겠다. 그런데 x가 뭐였어? 전체 쪽수였으니까 답도 198쪽이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번도 그냥 같이 볼게요.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4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 BCD 넓이는 어떻게 돼? 삼각형 BCD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BC가 될 거니까 BC는 10이었겠지. 그리고 높이는 여기 있는 이 DC가 될 테니까 얘는 3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색칠된 부분 은 자, 이 삼각형 BCD에서 뭘 빼준 거야? 삼각형 BCD에서 삼각형 DEF를 뺀 거다. DEF를 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 이 부분만큼을 뺀 거잖아. 요만큼을 빼준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24라고 돼 있으니까 24라고 써주고, 삼각형 BCD는 아까 30이다라고 써주고, 그럼 여기 있는 이 DEF는 여기서 우리는 따로 여기 있는 삼각형 DEF 넓이를 한번 써봅시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바로 x가 될 거고, 높이가 바로 뭐가 돼요? 높이가 이 밑변의 수직인 이 CD가 바로 높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6이 된다. 그래서 계산하면 숫자끼리 계산하면은 여기 3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3x가 된다. 그럼 당연히 이 3x가 6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3x가 6이 돼야 30에서 6을 빼야 24가 나오니까 그래서 x는 2가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8번 문제를 보면 총 거리가 10km다. 자, 여기 일단 중요합니다. 총 거리가 10km. 그래서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걸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상으로 이렇게 쓱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10km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잘 보면 3시간 32분이 걸렸으니까 우리 올라갈 때의 시간 그리고 정상에서 1시간 동안 쉬었잖아. 그러니까 1시간 쉬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했더니 3시간 32분이 걸렸다라고 해놓고 봤더니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다. 이 공식이 필요한데 자, 우리 올시는 뭐였지? 올시는 올라갈 때의 속력분의 올라갈 때의 거리다. 그래서 이걸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근데 올라갈 때 속력은 얼마라고 돼 있어? 3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3분의 올라갈 때 거리가 안 나왔네. 그래서 x를 올라갈 때의 거리. 자, 그럼 우리 내려올 때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내려올 때 거리는 어떻게 되죠? 전체 10km를 했잖아. 근데 올라갈 때 x 갔으니까 내려올 때는 10-x가 돼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내려올 때의 시간은 내려올 때의 속력분의 내려올 때의 거리다라고 해서 이걸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1시간 그리고 내려올 때는 5km 걸린 거리는 10-x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좀 주의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단위가 뭐였지? 단위는 시속 킬로미터, 시간 단위 킬로미터. 그러니까 32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60분의 32시간. 그럼 약분하면은 4로 나누면 15, 48에 32, 15분의 8. 그래서 얘가 3과 15분의 8 시간이니까 이걸 가분수로 만들어주면 15분의 53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5로 곱해줄게요. 그럼 얘는 5x 더하기 15, 이 15를 3개를 분배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3으로 약분돼서 10-x. 이걸 하면은 53. 여기는 이렇게 5x 더하기 15 더하기 30 마이너스 3x는 5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랑 계산하면 2x가 될 거고 여기 하면 45야. 45를 이항시키면 53-45 하면 8이 되겠죠. 2x는 8이 된다. 그래서 x는 4가 된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 거야. 근데 이 x가 뭐였어? 올라갈 때 거리라고 놨으니까 얘는 4km가 된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좀 까다로운 거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식을 세워놓고 내가 잘 못하겠으면 올시는 다 이런 표현을 다 해서 올라갈 때 속력은 얼마지? 올라갈 때 거리는 얼마지? 나와져 있는 거를 다 세우는 거고 이제 x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번을 한번 봅시다. 자, 9번 1문제지. 자, 선생님이 1문제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반드시 여기 뭘 쓰라고 했었어? 1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뭐 30분 몇 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가 1분 이거 1분 동안 하는
1의 양.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일 끝마치는데 40분 걸리니까 1분 동안에는 전체의 40분의 1만큼 일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까지 해주시고, 그럼 B가 여기는 그냥 다 땡땡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정확하게 말로 써놨으니까 B는 32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지. 이거를 먼저 설정해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A와 B가 8분 동안 같이 일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0분의 1, 얘도 지금 8분 동안 일을 했고, B도 1분에 32분의 1만큼 일을 하는데 얘도 8분 동안 일을 했겠지. 그러고 B는 쉬고 나머지는 A가 혼자서 일을 했어. 그럼 여기서 X를 뭐로 놓으면 돼? X는 A가 혼자서 일한 시간.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A는 지금 혼자 40분의 1만큼 했는데 X분만큼 일을 했겠지. 지금 X분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일을 마쳤다라고 했어. 자, 일을 끝마치면은 뭐라고 써야 되지? 는 1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정리를 하면 5분의 1 더하기 여기는 4분의 1 더하기 40분의 x가 1이었으니까 자, 얼마 곱하면 되지? 40 곱하면 되겠네. 자, 여기다가 40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8, 10, x, 40. 그래서 x는 40에서 18을 빼게 되니까 x는 얼마? 두둔 22가 될 거고, x가 혼자서 일하는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단위는 분단이었으니까 그러므로 22분이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번을 한번 봅시다. 자, 5% 소금물 400g의 물과 소금의 양의 비를 4대 1이 되도록 해서 더 넣었더니 8% 소금물이 됐다. 더 넣은 소금의 양은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얘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농도 소금물 소금 밑줄 짝. 그래서 5% 400g. 그러면 당연히 소금의 양은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얘는 100분의 5 곱하기 400을 해서 약분했더니 20이다 라고 나와서 여기는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써주는 거야. 자, 그랬더니 물과 소금의 양을 4대 1로 넣었대. 자, 물, 소금을 4대 1로 넣었대. 그러면 자, x를 자, 소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물은 얼마만큼 넣은 거야? 4x만큼 넣은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자, 소금을 x만큼 넣으면 물은 4x만큼을 넣은 거야. 자, 우리 소금물은 뭐라고 그랬었죠?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소금물에 얼마를 넣었냐면 바로 4x랑 x랑 더한 거야. 그리고 소금은 x만큼 더 넣은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해. 여기를 5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했더니 8%가 됐다. 8%.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더해 주시면 돼요. 얘는 400 더하기 5x가 되는 거야. 얘는 400 더하기 5x. 여기는 4x가 아닌 거야. 5x. 그리고 여기는 20 더하기 x가 된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얘가 되니까 우리는 100분의 8 곱하기 400 더하기 5x는 20 더하기 x가 된다.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해줄게요.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여기 약분하면 8하고 400 더하기 5x. 여기는 분배를 해주면 2000 더하기 100x.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분배하면은
84 3200 더하기 40x는 2000 더하기 100x. 자, x가 오른쪽이 더 크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100x 마이너스 40x. 그다음에 숫자는 그럼 왼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3200 마이너스 2000. 그럼 여기는 60x가 될 거고 여기는 1200이 될 거니까 자, x는 1200을 60으로 나누면 띵띵 하면 20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x가 20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x가 뭐였느냐? 아, 소금의 양을 x라고 놨었으니까 x가 정답이 되겠구나 해서 20g이 된다라고 최종적인 답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조금 까다로운 거야. 농도가 처음에 안 주어져 있네. 소금물 600g에서 120g 증발시키는 소금물 20g을 더 넣었더니 농도가 처음 농도의 2배가 됐다. 자, 얘도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농도, 소금물, 소금 밑줄 짝 이걸 딱 하시고 아, 자, 600g이 있는 소금물이 600g이 있는데 농도가 안 나와 있잖아. 농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농도를 x%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은 우리는 여기 있는 건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x 곱하기 600을 하면은 소금의 양은 6x가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적어주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물을 증발시켰다. 그러니까 증발시켰으니까 마이너스 120이다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소금을 20g을 더 넣었다. 그러면 소금을 20g을 넣었다는 얘기는 소금물에도 20이 들어가고 소금도 20이 되는 거지. 자, 항상 얘기했지만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야. 그러니까 물을 증발시키면 여기서처럼 마이너스 120만 하지만 소금을 넣었었을 때는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처음 농도의 2배가 됐다. 그럼 처음 농도는 x%였으니까 얘는 바로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2x%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더하면 여기는 700이 될 거고요. 아니다, 여기는 500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6x 더하기 20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얘가 되니까 식은 100분의 2x 곱하기 500은 6x 더하기 20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약분하면은 여기 약분하면 5가 되니까 10x, 여기는 6x 더하기 20 넘어오면 4x가 되겠죠. 10x 빼기 6x는 4x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20. 그래서 x는 5가 된다. 근데 지금 x가 바로 농도 5%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5%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12번을 봅시다. 자, 이런 긴 의자 학생 이렇게 나왔었어. 자, 선생님이 이런 부류의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여긴 긴 의자가 있고 학생이 있어. 이 중에서 숫자가 작은 거 있지. 숫자가 작은 거를 x로 놔주는 거야. 긴 의자 학생.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많겠어? 긴 의자의 숫자가 많겠어? 학생 수가 더 많겠지. 그지? 긴 의자, 예를 들어 긴 의자 하나에 학생 뭐 몇 명이 앉을 테니까 그 둘 중에 작은 게 x니까 긴 의자를 x라고 넣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학생 수를 구하는 게 있어서 긴 의자가 x니까 자, 학생 수는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13명이 앉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일단 4 곱하기 x겠지.
근데 13명이 앉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학생이 13명 더 있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더하기 13 이렇게 됐던 거야. 자, 그런데 학생 수를 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5명씩 앉으면 남은 의자는 없지만 마지막에 2명만 앉게 된다. 자, 그럼 봐봐. 여기가 5명씩 의자 몇 개에 앉았어? 5명씩 앉으면 남은 의자는 없는데 마지막 의자에는 2명만 앉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5명이 다 앉은 의자는 x-1개인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마지막 하나에는 의자가 5명이 앉지 못했으니까 여기는 이 의자의 5명이 앉은 의자의 긴 의자의 숫자는 x-1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2명이 앉았으니까 마지막엔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도 학생 수고 얘도 학생 수니까 둘이 같다라고 해서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바로 4x 더하기 13도 학생 수고 다른 방법으로 구한 5x-1 얘도 학생 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4x 더하기 13.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5x 여기 마이너스 3 여기는 4x 더하기 13. 그래서 x를 이쪽으로 넘기면 x가 되고요. 얘는 넘어가면 16이 된다. 그래서 x가 긴 의자였으니까 긴 의자는 몇 개? 긴 의자는 16개가 있고 자, 학생 수는 이제 이 16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지. 4 곱하기 16 더하기 13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64에서 13을 더하게 될 거니까 77명이 된다. 77명이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